여자의 손이 호롱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옆에 잠든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눈썹이 짙고 코가 높고 입술이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깨와 팔에 가느다란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무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금빛 눈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았소. 여자의 손에서 호롱불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의 줄무늬가 진해지고 손톱이 길어지고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미 털로 뒤덮인 팔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 호랑이가 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금빛 눈의 분노는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슬픔만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변한 적 없소. 호랑이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자,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은설. 태백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살던 처녀.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마음입니다. 태백산 줄기가 끝나는 곳. 깊은 골짜기 사이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15채. 노는 있으나 마나한 크기였고 밭도 돌밭이 절반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여름이면 산짐승들이 내려와 밭을 망쳐놨습니다. 그런 마을 끝자락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거기 은설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0.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은설이 8살 때 산에서 나무를 하다 다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이듬해 겨울병을 앓다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은설은 혼자였습니다. 밭에 나가 콩과 감자를 심고 산에 올라 나물과 약초를 캤습니다. 봄에는 고사리를 말려장에 내다 팔았고 가을에는 밤과 도토리를 주워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안쓰러워 도와주려 하면 은설은 고개를 숙이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처녀였습니다. 길에 다친 새가 있으면 데려다 약을 발라주었고 마을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직접 약초를 다려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말했습니다. 저 처녀에게 좋은 인연이 오면 좋겠구먼. 하지만 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태백산 산신에게 한 해의 풍년을 감사드리고 겨울을 무사히 나게 해달라고 비는 제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떡을 빚고 술을 담그고 과일을 차렸습니다. 은설도 떡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산신제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제단에서 지냈습니다. 큰 바위 하나가 있고 그 앞에 작은 상을 놓는 것이 전부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장 어르신이 제문을 읽었습니다. 태백산 산신이시여, 올해도 마을을 지켜주시옵소서.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음복을 했습니다.
술을 나눠 마시고 떡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은설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평범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을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은설만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무언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산 위, 나무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산신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설은 평소처럼 산에 올라 나무를 캤습니다. 약초도 몇 가지 뜯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려두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멧돼지가 덤불 속을 지나가는 소리, 혹은 노루가 뛰어가는 소리.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발로 걷는 짐승의 발소리. 그런데 그 발소리가 은설을 따라왔습니다. 은설이 멈추면 발소리도 멈추었고, 은설이 걸으면 발소리도 따라왔습니다. 은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덤불 너머 어딘가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설은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멈추었고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은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설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은설은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크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금빛이었습니다.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은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금빛 눈 속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슬픔.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시오. 은설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곧 찾아가겠소.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고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은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은설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 비 속에 누가 올까?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은설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매우 컸습니다. 어깨가 넓고 몸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색이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고
밤이 어두웠으니까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겠소? 은설은 사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른 수건을 건네고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끓여내왔습니다. 사내는 수건으로 빗물을 닦았지만 갓은 벗지 않았습니다. 은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산에서 왔소. 이 밤에 산에서요? 사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없소. 이름이 없다뇨? 버린 지 오래되었소. 은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사내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설은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은설은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른 수건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고 따뜻한 물을 마셨던 사발이 깨끗이 씻겨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설이 수건을 건네줬던 자리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뚝만 한 수십 년은 된 산삼이었습니다. 은설이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산삼은 장에 내다 팔면 쌀서 가만히는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설은 한참 동안 산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누구였을까? 산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문 앞 풀바닥을 보았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발톱 자국, 크고 깊은 짐승의 발자국이 문 앞에서 산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사흘 뒤 또 비가 내렸습니다. 은설은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내를, 그것도 호랑이 발자국을 남기고 간 사내를 왜 기다리는 것일까?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꿈속의 호랑이 눈에 있던 슬픔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에 젖어 있었고 이번에도 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은설이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를 기다렸소? 예.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설이 미리 따뜻한 죽을 끓여 놓았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말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 2글자에 담긴 진심이 은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내는 그 뒤로 비가 올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올 때마다 산삼이나 녹용, 혹은 귀한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은설이 사양해도 사내는 조용히 두고 갔습니다. 은설은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말이 적었지만
은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 이야기, 아버지가 해주시던 옛 이야기, 혼자 살면서 힘들었던 날들, 사내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낮은 소리로 은설을 위로했습니다. 힘들었겠소. 그 한마디가 은설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6번째 밤, 사내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은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인해 주시오. 은설이 놀랐습니다. 혼인이라니요? 나와 부부가 되어 주시오. 은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소. 왜요? 약속 하나를 지켜주신다면 설명하겠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나와 혼인하신다면 3가지를 지켜주셔야 하오. 은설이 들었습니다. 첫째, 밤에 절대로 불을 밝혀 내 얼굴을 보지 마시오. 둘째, 내가 새벽에 떠날 때 뒤를 따라오지 마시오. 셋째, 마을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은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나는 영영 사라져야 하오.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없게 되오. 은설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내, 이름도 없는 사내, 새벽이면 사라지고 밤에만 찾아오는 사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금빛 눈의 호랑이,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 문 앞에 남았던 발자국. 은설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렇게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혼례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복도 없었고, 가마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달이 뜬 밤, 사내가 은설의 집에 와서 2 사람이 마주 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내가 가져온 것은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변변찮지만 이것이 내 마음이오. 은설이 비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안에 호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은설은 사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손이 따뜻했고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소. 그날 밤 은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느낌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은설이 눈을 떴을 때 사내는 이미 없었습니다. 이불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고 방 안에 은은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풀 냄새와 이슬 냄새가 섞인 것 같은 향이었습니다. 은설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산을 향해 이어진 길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으로 시작하여 중간쯤부터 4개의 발톱 자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설은 한참 동안 그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은설은 고개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뒤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은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오고 새벽에는 남편이 떠나는 그런 혼인 생활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낮에 은설은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고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은설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남편이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사내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될 무렵문을 두드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났습니다. 사내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은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은설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가끔 낮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고사리를 많이 캤어요. 그래요? 고생했소. 장에 내다 팔면 쌀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참 부지런하오. 그리고 사내는 떠날 때마다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사슴 고기를, 어떤 날은 귀한 약재를, 어떤 날은 산에서만 피는 들꽃을. 은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특히 들꽃은 말려서 방 안에 걸어두었습니다. 방 안에 항상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의 살림이 갑자기 나아진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은설이가 요즘 고기를 먹더라. 약재도 말리던데. 저거 산삼 아냐? 어디서 나는 거지? 마을에서 수근거림은 빠릅니다. 특히 젊은 처녀가 혼자 사는데 갑자기 살림이 나아지면 좋은 소문이 날 리가 없습니다. 밤마다 누가 오는 거 아냐? 사내가 드나드는 거 본 사람 있어? 은설은 그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마을에 김씨 과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 35.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격이 날카롭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씨 과부가 은설을 찾아왔습니다. 은설아, 요즘 살림이 좋아졌구나. 그저 산나물을 많이 캔 덕입니다. 산나물로 그렇게 살림이 나아지진 않지. 은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봅니다. 김씨 과부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과부는 은설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어둠 속에서 긴 그림자가 은설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큰 사내의 그림자였습니다. 김씨 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김씨 과부가 마을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은설이 집에 밤마다 사내가 드나든다. 내가 직접 봤어. 키가 엄청 큰 사내였어. 그런데 이상해. 새벽이 되면 사라져.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걱정했고 여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이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사는 처녀 집에 밤마다 사내가 온다고? 그게 사람이긴 한 거야? 혹시 산짐승이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닐까? 조선시대에 그런 이야기는 흔했습니다.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다. 호랑이가 여인을 홀린다. 귀신이 처녀를 찾아온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은설의 상황은 그런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장이 은설을 찾아왔습니다. 은설아, 네, 이장 어른. 밤마다 사내가 온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냐? 은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일 뿐입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설아,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혹시라도 산에서 내려온 것이 사람이 아닐 수 있어. 이 산에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았다. 네, 부모님도 산 때문에. 은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언제나 그것이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장 어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장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은설의 마음 한쪽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래도 은설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찾아왔고, 은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손으로 은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낮에 뭘 하세요? 사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산을 돌아다니오. 뭘 하며 돌아다니세요? 지키는 것이 있어. 지키는 것이요? 이 산을, 그리고 이 마을을. 은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산신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사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신은 아니오. 하지만 산의 명을 받은 자이긴 하오. 은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설의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입맛이 없었으며 유난히 잠이 많아졌습니다. 은설은 알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오? 예, 사내가 은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사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느꼈습니다. 기쁨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남편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삼킨 것을. 마을에 은설의 임신 소식이 퍼졌습니다. 김씨 과부가 또 나섰습니다. 거봐, 밤마다 사내가 드나들더니 애까지 뱄잖아. 그 사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혹시 호랑이 새끼를 뵌 거 아냐? 마을 여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아무도 그 사내를 본 사람이 없잖아. 새벽에 사라진다는 거 보통 사람은 아닌 거잖아. 김씨 과부가 은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은설아, 내 남편이라는 사람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은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 은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과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알아내겠다. 그날 밤 사내가 왔습니다. 은설이 보기에 사내의 기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더 적었고 자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 알고 계셨어요? 산에서 다 보이오. 사내가 말했습니다. 은설,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켜주시오. 만약 약속이 깨지면 나는 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없소. 영원히. 은설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손은 전보다 더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은설이 집에 드나드는 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요?
밤에 몰래 가서 확인하자. 김씨 과부가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은설이한테 가서 남편 얼굴을 보도록 부추기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이면 아무 일 없을 것이고, 사람이 아니면 은설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마을 사람들의 선의는 진심이었습니다. 은설을 걱정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은설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과부가 다시 은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은설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은설이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생겼다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김씨 과부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설아, 그런데 너 남편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며? 은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면 얼굴 정도는 봐야지. 혹시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은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은설도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 하지만 은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보지 않겠다고. 김씨 과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이고 뭐고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 그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떡할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은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과부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했고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은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은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 호롱불에 불을 붙이며 한 번만 불을 켜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호롱불 쪽으로. 하지만 멈추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남편이 부탁했으니까요. 은설은 손을 거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 되었습니다. 은설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은설은 처음으로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콩닥. 작지만 확실한 움직임. 여보, 왜 그러시오? 아이가 움직여요. 사내가 조심스럽게 은설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콩닥. 사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움직이오. 정말 움직이오. 남편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예, 사내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은설은 남편이 삼킨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은설의 배가 6달이 되었습니다. 김씨 과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아기 옷감이었습니다. 은설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아기한테 지어줘. 은설이 감사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부댁. 김씨 과부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설아, 내가 진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내 남편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은설이 웃었습니다. 사람 아니면
뭐겠어요. 호랑이. 은설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김씨 과부가 계속했습니다. 이 마을에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 태백산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밤마다 사람으로 변했대. 그리고 마을 처녀를 꼬셔서 데려갔대. 그 처녀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은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낳고 미쳐버렸대. 김씨 과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전설은 이 마을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했고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은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과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낳고 미쳐버렸대. 남편이 잠든 뒤, 은설은 어둠 속에서 남편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손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손 안쪽이 거칠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발바닥 같은 질감이었습니다. 은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코롱불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한 번만 보면 되지 않을까. 한 번 보고 사람이면 안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은설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았습니다. 며칠 뒤 은설은 이장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장 어른, 아버지가 산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이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 알고 싶습니다. 이장이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 다친 게 아니다. 은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요? 태백산에 큰 호랑이가 있었는데 내 아버지가 그 호랑이의 굴 근처에서 나무를 하다가 만난 거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호랑이가 내 아버지를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아버지를 업고 마을까지 데려온 것 같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아버지는 절벽에서 떨어져 다친 거였거든. 은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버지를 마을까지 업어다 주었다고? 그 호랑이와 지금 밤마다 찾아오는 남편이 같은 호랑이인 걸까? 은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설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제 아버지를 알고 있었나요? 사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소. 아버지가 산에서 다쳤을 때 당신이 데려다 준 건가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리고 싶었소. 하지만 내 힘으로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었소. 은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이 저를 지켜봤던 건가요? 그렇소. 왜요?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했소. 딸이 하나 있는데 혼자 남겨지면 걱정이라고 부디 지켜봐 달라고. 은설이 울었습니다. 사내가 은설을 안아주었습니다. 체온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은설의 배가 7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산파가 은설을 찾아왔습니다. 배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요? 아이가 유난히 크다. 보통 7달 아이가 아니야. 산파가 은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설아, 솔직히 말해봐.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남편이요. 그 남편이 누구냐는 거지. 은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닐 수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해둬. 그날 밤, 김씨 과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호롱불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은설아, 이거 갖다 써. 겨울에 필요할 거야. 그리고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한 번만 불을 켜봐. 남편이 사람이면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이를 지켜야 하잖아. 은설의 손에 호롱불 기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 은설의 옆에 누웠습니다. 은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콩닥, 콩닥. 이 아이가 정말 호랑이의 아이라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은설의 손이 호롱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찰칵. 불이 켜졌습니다. 호롱불의 불꽃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은설이 옆을 보았습니다.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눈썹이 짙고 코가 높았으며 입술은 다물어져 있었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벌꿀빛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은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사내의 목 아래를 비추었습니다. 사내의 어깨와 팔에는 가느다란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무늬였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금빛 눈이었습니다. 사내가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깊고 오래되고 끝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보았소? 은설의 손에서 호롱불이 떨어졌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내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줄무늬가 진해지고 손톱이 길어지고 귀가 뾰족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이오. 의심하는 것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은설이 사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내의 팔이 이미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내가 아니 호랑이가 은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시오. 이 아이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산의 것이오. 사랑으로 키우면 사람으로 살 수 있소. 당신을 사랑하오. 변한 적 없소. 호랑이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설이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해가 뜰 때까지, 남편이 떠난 뒤, 은설의 집은 텅 비었습니다. 밤이 와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밤마다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만 가끔 들려왔습니다. 길고 슬프고 외로운 울음소리. 은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얘가 마을 사람들은 은설의 남편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김씨 과부가 말했습니다. 그봐, 역시 사람이 아니었잖아. 호랑이였을 거야. 내 말이 맞았잖아. 은설이가 불을 켜서 정체를 들키니까 도망간 거지.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은설이가 호랑이한테 잡혀먹힐 뻔했잖아. 하지만 은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행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을. 은설이 꿈을 꾸었습니다. 산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꿈에서 보았던 그 호랑이. 금빛 눈의 호랑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호랑이의 몸에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바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왜요? 산신이 노했소. 내가 인간과 정을 통했으므로 벌을 받는 것이오. 벌이라니? 다시는 사람이 될 수 없소. 영원히 짐승으로 살아야 하오. 은설이 외쳤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호랑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시오. 아이를 지키시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은설의 얼굴에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은설은 결심했습니다. 산으로 가겠다고. 남편을 찾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미쳤어. 만삭인데 산에 올라가겠다고? 호랑이한테 잡혀먹히려고? 은설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합니다. 이장이 은설의 앞을 막았습니다. 은설아, 그 사내는 호랑이다. 사람이 아니야. 은설이 고개를 들어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든 사람이든 제 남편입니다. 저를 사랑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제가 되돌려야 합니다. 아무도 은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은설은 배를 안고 산을 올랐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나무잎이 붉게 물들어 산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돌밭을 지나고 계곡을 건너고 가파른 비탈을 붙들며 올랐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변한 적 없소. 그 말이 은설의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산을 오른 지 이틀째. 은설은 산 깊은 곳에서 돌로 된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었고 주위에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은설의 남편이었습니다. 돌기둥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은설을 보았습니다. 금빛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은설이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나무잎이 소용돌이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에서 울려오는 거대한 목소리. 인간이여, 은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짐승의 짝이냐? 예,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이 자는 100년 뒤에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이 자는 영원히 짐승이어야 한다. 은설이 울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벌을 주시려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 남편에게는 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산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험을 주겠다. 산신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3가지를 견디면 이 자를 풀어주겠다. 은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3일 밤을 이 자리에서 불도 없이 견뎌라. 밤에 무엇이 와도 도망치지 마라. 둘째, 내 피를 이 쇠사슬에 바르라. 셋째, 이 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은설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밤.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이 없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뱀이 바위 위를 기어가는 소리, 무거운 발소리가 주위를 맴도는 소리. 은설은 무서웠습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은 채 버텼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콩닥, 콩닥. 아이의 움직임이 은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밤은 더 혹독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은설의 몸을 적셨습니다. 옷이 젖었고 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앞에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설아, 그만 내려와. 죽을 거야. 안 돼. 남편을 데려가야 해. 그 남편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든 아니든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의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은설은 호랑이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호랑이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로 밤을 버텼습니다. 세 번째 밤. 은설은 쇠사슬 앞에 섰습니다. 산신이 말한 두 번째 시험. 피를 바르라. 은설은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붉은 피가 쇠사슬 위에 떨어졌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이 빛났습니다. 붉은 빛이 사슬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철컹. 무거운 쇠사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랑이가 우는 것을 은설은 처음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은설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은설의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낮은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은설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갑시다. 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이여, 은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보았다. 이 자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알아두어라. 이 자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밤에만 사람이 되는 것은 그대로다. 다만 3번째 시험을 통과했으니 내 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에게 산의 기운과 인간의 마음을 함께 물려주어라. 은설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설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옆을 지켰습니다. 은설이 힘들어하면 몸을 기대게 해주었고, 위험한 길에서는 앞서서 길을 내주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해가 떴습니다. 햇빛 아래서 호랑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호랑이였습니다. 털이 윤기나고 눈이 빛났습니다. 은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은설이 마을로 돌아온 지 보름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눈이 까맣고 반짝였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건강한 아이는 처음 봐. 은설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 금빛이 살짝 비쳤습니다. 은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날 밤 남편이 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맙소. 그 뒤로 삶은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밤에만 사람이 되었고, 새벽이면 호랑이가 되어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다시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영원히 지킬 약속을.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름은 호림이라 지었습니다. 호랑이의 호, 숲의 림. 호림이는 보통 아이보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기운이 넘쳤고 누구보다 산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면 유난히 빠르게 달렸고 유난히 높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다친 동물을 보면 데려와 돌보았고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앞에 나서서 막았습니다. 은설은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다행이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호림이가 5살이 되던 해, 김씨 과부가 은설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표정이 수그러들어 있었습니다. 은설아, 네. 과부대. 그때 내가 한지 미안하다. 내 남편이 호랑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도, 너한테 불을 켜보라고 부추긴 것도 다 내가 질투해서 그런 거였어. 혼자 사는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게 배가 아팠거든. 은설이 김씨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남편이 누구인지 정말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김씨 과부가 울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은설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림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호림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사내가 호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은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내가 은설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롱불 아래서 보았던 그 얼굴. 온화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얼굴. 은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내가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빛이 도는 눈.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은 눈. 나도 행복하오. 호림이가 2사람 사이에 비집고 앉았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산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호랑이 신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마음.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산에 오르는 용기.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으려는 마음. 은설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켰습니다. 태백산 아래 그 작은 마을에서 은설과 호랑이 신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을에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르는 소리인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